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근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GV70 23년형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23년형 GV80 23년식을 보여드렸었죠. 그때도 카프리 블루 요 색깔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또 차주님이 센스있게, 야, GV80도 23년형이 나왔는데 GV80에 뒤처지지 않는다, 23년형 GV70을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차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3년형으로 바뀌면서 GV70에 달라진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연식 변경 딱 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씨, 얼마나 차 더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젠장, 이것도 연식 변경 통해서 가격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이걸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막 그랜저니 뭐 코나니, 특히 뭐 있어요? G80, GV80은 연식 바뀌고선 막 200~300만 원씩 올라갔잖아요. GV70도 이거 가격 올라가면 어떡하나 했지만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요 얘기는 뭐다? 옵션 구성도 똑같다. 근데 달라진 거는 23년형이라고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촬영했을 때는 21년 막 이랬잖아요. 근데 22년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수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캘리퍼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이 차량은 3.5 풀옵션이에요. 거의 풀옵션이에요. 빌트인 캠이랑 사이드 스텝 빼고는 옵션이 다 들어간 정말 짱짱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3.5랑 2.5 차이가 이 캘리퍼로 좀 되거든요. 요즘에 제네시스가 예전에도 뭐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GV80도 뭐 2.5, 3.5, 그 다음에 3.0 디젤 차이점이 이제 캘리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머플러 뭐 이런 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GV70에는 22년식으로 바뀌면서 3.5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한 차들은 캘리퍼가 빨간색으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옵션을 스포츠를 뺐다, 요러면은 이제 황동 색깔 있죠. 황동 색깔, 황금색 약간 누리끼리한 거, 고 캘리퍼로 들어가는 거고, 2.5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옵션을 선택해도 요 빨간색이 안 들어가요.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옵션을 빼면은 실버 있죠. 실버 무난한 거, 그냥 누구나 들어가는 기본, 그런 걸로 차이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GV70은 GV80과 다르게 차가 더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엣지, 약간 좀 유니크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연령대가 GV80보다는 GV70보다 좀 젊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캘리퍼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 GV70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살 바에는 옆에 있는 아우디 Q5 경쟁 모델이에요. Q5랑 X3랑 경쟁 모델인데, 요 Q5랑 아니 X3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병석 주임님께서 Q5를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가격대가 살짝 얼추 비슷합니다. 요즘에 이제 독일 3사는 디젤의 인기가 많이 식었잖아요. 가솔린으로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국산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독일 차랑 얼추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5,800 정도 시작가가 있는데, 이 차는 옵션을 거의 다 추가해가지고 7,558만 원 정도의 출고가를 보여줍니다. 요 정도 금액이면요, 독일 3사랑 경쟁을 해도 가격적으로는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예전이랑, 나 요즘 놀란다, 세월이 많이 진짜 달라졌구나 라는 느낀 게, 옛날에는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가격이 국산차가 당연히 싸지만 브랜드 파워로 독일 3사를 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진짜 달라요. 좀 젊은 소비자분들도 야, 제네시스가 조금 더 좋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GV80, G80, GV70, G70까지 쟁쟁한 라인업에, 그리고 진짜 찐부자들은 약간 강남에서 제네시스 산다라는 밈이 있어요. 대리기사님이나 뭐 발렛기사님들도 진짜 찐부자들은 제네시스 타지 독일 3사 엔트리급 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도
저는 요즘에 좀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제네시스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B70은 GV80과 다르게 디자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엣지 있죠. 처음에 이 GB70 출시됐을 때 이 투구 형태의 본넷으로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이거 단차 안 맞는다, 완성도 떨어진다 뭐랬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평범하지 않고 약간 엣지 있는 유니크한 느낌을 살려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11인치 요게 한 140만원 정도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휠입니다. 디자인 나쁘지 않고 캘리퍼도 들어가 있고 21인치인데 예전에 이제 GB70 제네시스 출시했을 때 이런 얘기 했죠. 타이어도 중요해요. 한국, 금호, 넥센 성능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좋아졌지만 또 보여지는 것도 또 중요해서 이 미쉐린 타이어 파일럿 스포츠 4 들어가는 걸로 야 이제 제네시스의 순정 타이어로 미쉐린이 들어가 라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독일 3사가 이 미쉐린이나 뭐 아니면은 뭐 피엘리 피제로 컨티넨탈 이런 걸 껴주고 국산차가 이제 뭐 한국 넥센 금호를 껴줬는데 이젠 반대가 된 게 제네시스나 현대에서 미쉐린이나 피엘리 껴주고 독일 3사는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로 바뀌었어요. 인정해야 돼요. 네. 가끔 런치 가면은 이번 시정 7 시리즈나 뭐 예전 S클래스 보면은 한국 타이어네? 뭐야 넥센 타이어네? 그것도 이제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컬러도 차주님이 정말 센스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카프리 블루가 되게 오묘해요. 검은색만 선택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흰색, 검정, 은색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네시스도 흰색이나 검정 컬러가 되게 예뻐.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똑같은 색상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컬러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차를 팔 때는 조금 달라지긴 해요. 예, 좀 유니크한 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나는 이 색이 유니크해서 좀 좋은데 했지만 실제로는 좀 이렇게 선호도가 좀 낮기는 하죠. 근데 이 카프리 블루가 어두운 뭐 저녁 지하 주차장에서 봤을 때는 검은색 느낌 나고요.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낮에 봤을 때는 파란색, 남색의 느낌이 납니다. 진짜 이쁜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출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좀 유니크한 색깔, 특히 제네시스가 컬러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유니크한 컬러를 출고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 유니크한 컬러 출고했잖아요. 핀더스 그린 단종됐어요. 근데 이 카프리 블루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인기 많은 컬러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실내 야 끝났어. 레드예요. 진짜 센스가 정말 있다라고 느끼신 게 이 실내를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잡아서 굉장히 젊어 보인다. 차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문양들 보도 이 도어 엣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많이 꾸며주셨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내릴 때 이 도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 데미지가 많이 가이거든요. 이렇게 내릴 때 발로 친다든지 오염이 되는데 제네시스 로고가 박힌 커버를 또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을 해주셨네요. 바닥 매트도 깔끔하게 장착을 해주시고 방향제는 우파몰에서 안 사셨네? 방향제 어떻게 되신 거죠? 영업선 선물 받았습니다. 방향제는 우파몰입니다. 이거 안 되겠네. 제가 우리 또 사주님께 우파몰에서 방향제 또 괜찮은 거 몇 개 있거든요. 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V70이요. 아니 진짜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뭐 호불호가 있니 뭐니 했지만은 이 차라는 게 시간이 결국 지나면은 그 가치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만족도 면에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너무 인터넷 여론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시는 분들은 사거든요. 반대로 이게 진짜 재미난 게 여론은 되게 막 우와 엄청 좋아 나도 살 거야 막 이런 반응이었는데 실제 판매량이 안 좋은 차들도 있는 반면에 반응을 좋진 않았지만 실제 판매량은 많이 나오는 차가 있어요. 이 GB70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반응 되게 안 좋았어요. 막 품질 이슈가 이전에 있었잖아요. GB80 때. 그래서 GB70이 조금 그랬었는데 이 GB70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게 3.5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GB80도 지문인식 있나요, 얘가? 야, 이게 지문 인식을 해야지만 또 이게 볼륨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지문 인식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GV70을 기점으로 좀 더 해상도라든지 입체감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네시스가 GV80, G80을 만들긴 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타고 다니면서 나오는 말씀해 주시는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서 만든 게 GV70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해상도, 입체감, 그리고 뭐 기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출시한 차가 바로 이 GV7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센터 콘솔이 위치가 살짝 조금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실내가 좁은 차는 아닌데 느껴지는 부분에서 실내 레이아웃에서는 살짝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 거죠. 이 조그 다이얼도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G80이나 GV80은 들어가 있는 타입이라서 돌리고 막 했고, GV70은 애초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출형 조그 타입이라서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GV80과 G80은 23년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돌출형의 조그 다이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 조작감은 더 편해요. 그러니까 GV70이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신경을 굉장히 쓴 게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GV70을 타실 때, GV70 선택할 때 가장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게 2열의 공간이에요. 야, 2열 좁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옵션 선택 좀 덜 하고 위로 넘어갈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차주님이 진짜 대단한 게 이 GV70에 3.5 선택 쉽게 못 하거든요. 7,500이요. 7,500. 7,500이면 GV80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GV80도 얼추 출고 가격이 7천만원 중반에서 8천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물론 GV80도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9천이 훌쩍 넘어가요. 하지만 시그니처 뭐 가죽 옵션 한 2개 정도만 선택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이 GV70에 3.5를 선택한다. 이거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 약간 변태기가 있는 거야. 이런 아담한 사이즈에 3.5가 들어가면 이건 괴물이거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4륜 구동, 여기 보이죠? 4WD 4륜 구동 옵션도 추가가 됐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4륜 구동 옵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바퀴에 골고루 출력과 토크를 분산을 하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하거든요. 특히 고속으로 높아졌을 때, 고속으로 속도가 올라갔을 때 이 네 바퀴 힘을 골고루 분산한다는 거는 주행의 퍼포먼스, 주행의 안정감에 있어서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륜 구동을 넣게 되면은 또 뭐에 좋냐면 운전이 한결 수월해져요. 왜냐면 후륜 구동이다, 뭐 전륜 구동은 좀 낫기는 하지만 후륜 구동이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요철이나 이제 좀 미끄러운 길 같은 거 지나갈 때 차가 통 튀면은 순간적으로 접지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4륜 구동은 나머지 네 바퀴에 골고루 출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뒷바퀴나 뭐 그 앞바퀴 좀 잠깐 접지력을 잃어도 막 미끄러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후륜 구동에만 뒷바퀴가 접지력이 잃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팽이 돌아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사태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부드러운 주행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드러운 주행감은 저희가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악셀을 딱 밟았을 때 그냥 통 튀어가지고 뭔가 인위적이고 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결 더 부드러운 주행감. 그러니까 밟았을 때 부드럽게 나가는, 보통 플래그십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이 그런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4륜 구동 옵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내가 아까 잠깐 왜 멈칫했는 줄 알아요? 레인보우, 역시 프리미엄 레인보우 필름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또 광고하고 있잖아요. 자, 말이 좀 했는데 바로 이제 2열에 대한 공간이에요. 2열에 대한 공간이 좀 좁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2열에 대한 공간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뭐 엄청 GV80처럼 넓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인 가족이 함께 타도 좁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구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GV70 3.5에 이 정도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면 차를 진짜 좋아하거나 집이 여유가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쉽게 살 수 없는 구성이긴 해요. 3.5 풀옵션이라. 와, 나라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웬만한 차 다 접근해 볼 수 있고, 이 GV70에 3.5 풀업을 샀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 차가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뒷좌석 선 커튼도 달려 있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죠. 등받이 가토나 시트의 착장감도 되게 중요한데 나름 한결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봐봐, 이런 도어 쪽 끝에 보면은 카본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것 보면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느껴집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끝에 도어 쪽 엣지 보면 뭐 했어요? PPF 되어 있잖아요. 출고했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오카 컨텐츠 많이 하면서 뭐 생활보호 PPF 꼭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끝에가 잘 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 때 상대방 뭐 옆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쳐가지고 페인트가 까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기둥 같은 거에 이 끝에가 부딪혀가지고 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세게 치면은 이 PPF를 입힌다고 해도 페인트가 날아갈 확률이 있지만 한 번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에는 이 PPF가 다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라이트, 이 필수예요. 라이트랑 트렁크 리드 쪽. 근데 이 GB70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리드 이 끝에 부분이 좀 짧아가지고 굳이 여기에는 시공을 안 하는 편이고, 이 주유구 여기 끝에, 이 주유구 끝에도 항상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셀프 주유를 할 때는 되게 좀 조심하게 주유를 하잖아요. 그 주유건도 이렇게 조심히 빼서 걸어놓는데, 물론 아닌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주유를 넣어주시는 직원분이 되게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흠집이나 데미지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조심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치는 경우 여기 많이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항상 PPF를 시공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밑에 히든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전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SUV에는 뭐가 있어요? 러기지 스크린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프리미엄 SUV들은 이 러기지 스크린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썬팅 문화도 있고 차가 고가의 제품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 유리를 깨서 가져가진 않잖아.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 차 안에 귀중품을 넣어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트렁크에 뭔가 짐이 있거나 귀중품 같은 가방이 있으면 그 차 유리를 깨고 물건을 가져간대. 그리고 이 트렁크에 내 물건이 뭐가 있는지 보이는 것 자체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프리미엄 SUV들은 이 러기지 스크린이 항상 다 있는 거거든. 왜 러기지 스크린 달면은 이 뒷유리를 통해서 이 뒤에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 안 보여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러기지 스크린 많이 안 씁니다.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거 뭐 이 물건 있다고 깨서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러기지 스크린 안 쓸 때는 이게 공간을 보관하는 게 되게 어려워. Q5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 Q5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달려있고, 요거를 빼면은 따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지? 이게 없어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Q5뿐만이 아니라 뭐 BMW나 벤츠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요 급의 차들은 그냥 이렇게 다 붙여 있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고정으로 이렇게 해놓고 다녀요. 근데 이게 큰 짐이나 부피 있는 짐 실을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선호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GV80 이후로 GV70 때 요 이 러기지 스크린 이 밑으로 뭐 좀 가리고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지금 GV80 때는 아마 이 러기지 스크린 나와 있다가 지금 된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GV70은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 안쪽 히든 공간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Q5는 뭐 있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제네시스가 훌륭해서 이게 더 좋고 Q5는 이게 후져, 이 개념이 아니라, 요 Q5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춰져 있진 않잖아요. 유럽에서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필수예요. 특히 SUV는 우리나라처럼 차 빵꾸 난다고 바로 오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뒤지게 크니까 뭐 하나 부르려면 하루 왼쪽에 걸려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항상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고하는 그 용품들 보면은 막 자키나 이런 비상 구급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받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뭔 쓸모냐? 진짜 이 생각부터 들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99%가 그 킷을 사용할 상황이 단일도 안 일어나요. 없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물건이야. 근데 유럽은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씁니다. 그런 차이기로 사실 봐주면 됐고요. 요거 이 트렁크 리드 이것도 작업해 주셨네. 야, 참. 유행하는
식빵등이라고 합니다. 식빵등. 차준이 역시 굉장히 젊게 사시네. 야. 2.5랑 3.5랑 가장 큰 차이는 이 머플러 디자인 차이. 요거 타원형 스포츠 또 패키지 또 집어넣으면 또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성능 차의 그 대표적인 포인트가 듀얼 머플러예요. 세 보이잖아. 동그란 거. 강력하잖아 이거. 누가 봐도 고성능. 루프렉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쪽 위에는 약간 밝은 크롬이 아니라 다크 크롬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뭐 원래 또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GV70이 굉장히 높아요. 젊은 오너분들, 젊은 소비자분들의 진짜 현실적인 정말 드림카가 이 GV705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100%는 아닌데 보통 고급 차들, 프리미엄 차들은 본넷을 여는 레버가 위쪽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거는 이 밑에 달려 있지만 좀 저렴한 엔트리 모델은 이런 것들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커버들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무 몰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용한 정숙성을 또 보여주죠.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살면서 내 차의 본넷을 열 일은 많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한참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들 많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볼 분들은 보고 안 볼 분들은 안 보지만은 이게 신차 출시를 딱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슈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공감하지? 이거 지금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단차가 이 모양이냐 뭐 사실 저는 처음에 그때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진짜 문제 있었던 거는 G80 전동화 멀미 나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예전에 요것도 되게 이슈 있었는데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들어가죠. 공간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눕혀놓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집어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눕혀놓는 방식은 물론 아닌 차들도 있지만 살짝 접지가 잘 안 돼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3.5 스포츠팩 넣으면은 핸들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레이아웃도 많이 다르죠. GV7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내 레이아웃이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포션이 낮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GV80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애초에 성향 자체가 다른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차이점이 크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GV80은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엔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특히 이 GV70 정도 되는 사이즈가 2.5, 3.5 엔진 배기량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되게 움직임이 달라요. 그리고 국룰이 테슬라도 그렇지만 요거 피치? 라이언이랑 저기 제네시스도 항상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 GV70은 이 시트 느낌도 조금 더 단단해요. 딱딱하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년식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이 차는 23년식이긴 한데 어떤 게 달라졌냐면 초기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잡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핸들을 올렸을 때 좀 묵직한 느낌이 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의 주행 퍼포먼스 역시도 굼뜬 느낌이 있고 뒤쪽에서 이제 잡소리 같은 게 나서 블루엔즈에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연식 변경을 통해서 그런 잡소리도 많이 잡아내고 차의 움직임을 한결 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차 출고되고 타보면은 야 독일 차라서 단단하고 국산 차라서 물론 이게 아니라요. 물론 옛날에는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기보다는 그 차 성향에 맞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자동차가 기계도 기계지만 하나의 큰 전자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세팅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23년형 GV70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로 방지턱을 지금 지나가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가면 통 하고 좀 튀고
약간 좀 그 차가 좀 접지력을 좀 잃는 듯한 그런 좀 불안한 느낌을 들었거든요. 물론 뭐 접지를 잃어가지고 미끄러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22년식을 통해서 연식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방지턱을 넣으면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좀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세한 변화예요. 여러분들과 연식 변경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옵션 차이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도 보통 이렇게 연식 변경을 통해서 바꾸거든요. 그 느낌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 GB80과 다르게 GB70은 또 시트 포지션이 아까 제가 낮다고 얘기했잖아요. 운전이 나름 좀 재미납니다. GB80은 운전이 재미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부드럽고 편한 차이긴 한데 운전이 재밌지는 않거든요. 근데 GV70은 운전 역시도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 GV70은 SUV죠. SUV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실내 레이아웃이나 시트 포지션은 세단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함께 만들어줍니다. 저희가요 잠깐 한 3.5km를 탔거든요. 연비가 3.6이 나와요. 와, 감당 안 된다. 진짜 이 GV70 특히 제네시스 라인업에 3.5를 탄다라는 건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독일 3사에서는 뻥 연비라는 얘기 많이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 연비보다 재원상에 찍힌 연비가 더 안 좋게 찍히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유독 국산차는 실제 연비보다 재원상의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와서 뻥 연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물론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3.5는 연비가 뭐다? 개똥이다. 모드 변경하는 게 위쪽에 있죠. 요거 이제 460 놓으면 터레인 모드라 해가지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때도 사용할 수 있고, 요거 뭐 요즘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사실 뭐 사용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는 보통 일반적인 모델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점이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요 스포츠 모드는 도심에서 타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리고 차의 전반적인 제어를 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ECU한테 맡겨가지고 뭐 미끄러지는 것도 거의 없게 하고,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 이 운전자한테 그 권한,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차가 많이 이제 거의 한 70% 이상 가지고 가게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면 권한을 운전자한테 거의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차가 개입을 해버려요. 아, 이 미끄러질 것 같다 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제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이나 진짜 극한으로 차를 몰아붙여야 되는 뭐 서킷 아니면은 이럴 때는 이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주행을 해야지 성능이 제대로 다 나오고 뭐 전달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그 일반적인 차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 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안 넣어요. 제어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운전자한테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은 스포츠 모드밖에 없는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다. 요 얘기 뭐 얘기냐? 그냥 그냥 미친 차다. 스포츠의 진심인 차다. 여기 허리 요추 부분도 스포츠 버켓 시트처럼 이렇게 꽉 조여주고, 배기음이 무슨 이게 국산차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소리야? 이 저차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댐핑의 조절의 그 느낌이 그냥 달라져요.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가 되게 부드럽고 편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 스포츠 플러스를 주게 되면은 일단은 ESC가 100% 오프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오프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스포츠 플러스인다 해가지고 도심에서 휘리리리릭 돌고 뭐 제어 장치 다 꺼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어느 정도 그냥 제어를 운전자에게 맡기는 모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세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연식 변경 통해서 부드러워졌다 그랬죠. 그거는 컴포트 모드에서만 적용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악셀의 반응, 그리고 댐퍼, 서스펜션의 이런 전체적인 그 움직임 자체도 되게 딱딱해지고, 저는 이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스포츠카, 뭐 스포츠 세단, 뭐 스포츠 SUV 달리는 차들은 보면 이런 운전적인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진짜 중요한데 요게 딱딱해지는 승차감만으로 느껴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일하게 그냥 뭐 승차감만 딱딱해지면 뭐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악셀의 반응이에요. 악셀 밟았을 때 그냥 팍팍 반응 빨리 와가지고 내가 그냥 달리는 듯한 느낌도 주고 브레이크도 반응이 빨라져서 팍팍팍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어땠어요? 스포츠 모드 바꾸자마자 문 밖으로 이랬지. 이런 정도로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RPM을 쭉 밀어주는 이 힘, 그 다음에 변속 충격까지도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속도를 줄인 다음에 잡아요. 속도 줄일 때도 다운 치면서 카운터 치죠. 소리 들리죠? 그리고 악셀을 갑자기 밟았을 때 변속 충격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편하게 타는 프리미엄 SUV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빠른 차다, 책으로 공부한 분들은 막 재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몇 마력이다, 뭐 몇 토크다, 제로백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력이 높진 않아도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주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력이 중요한 거는 언제 되게 필요하냐, 서킷 같은 데나 이렇게 성능 낼 때, 이럴 때 중요하지. 도심에서는 뭐 200마력, 300마력이라고 해도 다 그 전달 컨트롤도 힘들 뿐더러 다 사용도 못 하거든요. 차 자체가 단순히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차를 되게 재미나게 세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운 쳤을 때 변속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도 쿵 하면서 카운터 치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도 추가를 해놨고요. 이런 거 보면은 GV70은 젊은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만한 차가 없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디자인, 성능, 거의 모든 매력 포인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독일 3사의 컴팩트 SUV들, 뭐 X3, 뭐 아니면 Q5 이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 GV70의 지금 3.5랑 비교하려면 뭐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가장 최상위 트림을 가지고 와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과 퍼포먼스, 승차감과 편의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GV70에 재미난 게 있어요. 브레이크 모드도 또 따로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일반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스포츠 모드 바꿔가지고 당연히 그러면은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따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모드가 두 개예요. 일반으로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요 스포츠 모드로 브레이크를 바꾸게 되면 되게 그냥 팍팍팍 서요. 이게 팍팍 쓰면은 뒤에서 멀미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절제하기 위해서 약간 이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와 일반으로 좀 나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스포츠 모드 바꿨을 때 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브레이크도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일반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의 차이도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3년형 GV70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애초에 X3랑 Q5랑 이렇게 세대를 놓고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GV70 단독 시승기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할 만한 게 GV70도 워낙 상품성이 괜찮기 때문에 독일 3사 차랑 경쟁을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세대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G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3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캣이 2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